여러분, 식물의 대표적인 다량 영양소에는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NPK, 즉 질소인 칼륨이 그것입니다. 특히나 가장 앞에 있는 이 질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할 영양소는 바로 질소인데요. 물론 다른 영양소들도 식물에 중요하지만 이 질소야말로 식물의 성장에 너무나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질소의 역할을 말씀드릴게요. 질소는 식물의 줄기와 잎의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빛의 흡수를 돕는 엽록소를 만들어주는데 영향을 주고, 엽록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식물을 보면서 힐링받는 포인트, 바로 식물이 초록빛을 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필수이고요. 더불어 식물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영양 결핍으로 잎이 탈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질소가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식물의 성장은 저하되고요. 꽃이나 열매도 맺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잎도 노랗게 변색되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한 면역력도 감소하면서 병충해에도 취약해지는 것이죠. 아, 그럼 식물에게 질소는 무조건 좋은 거구나.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양이 과해지면 모자람만 못한데요. 질소 역시 적당해야 합니다. 질소 과잉은 그야말로 식물에게 쥐약이거든요. 성장이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곳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건데요. 웃자라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전체적으로 식물이 약해집니다. 당연히 병충해에도 취약해지면서 꽃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히지 않게 되고 다른 영양소들을 흡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럼 대체 어쩌란 거냐?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질소가 적당하게 들어있는 천연 비료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가장 적합한 채소는 바로 당근입니다. 잠시 뒤에 당근 천연 비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난 지 6개월이 안 된 아기들에게는 특히 당근을 먹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근에 질소 화합물이 많은 게 그 이유인데요. 이처럼 당근에 있는 질소 성분이 오히려 식물에게는 너무나 좋은 비료가 됩니다. 당근에는 이뿐만 아니라 비타민, 칼륨, 인, 철분 등 식물한테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버섯이나 고구마처럼 질소 성분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식물에게 비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당근 비료를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선 당근 1개와 물 1리터, 찌꺼기를 걸러주는 채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약 2분에서 3분 정도 당근이 어느 정도 갈렸다 싶을 때까지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채에 걸은 뒤에는 이 천연 당근 비료를 화분에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주시는 양은 화분 아래로 약간 흘러나올 때까지 그 정도만 부어주셔도 충분합니다. 아, 주기요. 주기는 대략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만 주시면 질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적당한 영양분을 줄 수 있고요. 성장을 하지 못하는 식물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미 꽃을 피우고 잘 성장한 식물에게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효과를 아는 분들은 이 당근 천연 비료만 쓰신다고요. 그 효과를 경험해 본 저 또한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긴 말 필요 없이 이 천연 비료를 사용해서 자란 식물의 상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이 천연 비료를 오랜 기간 사용해 오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식물의 성장, 두 번째는 벌레 예방, 세 번째는 개화였습니다. 여러분, NPK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이런 화학 비료를 그냥 무작정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요, 이 화학 비료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물론 화학 비료 많이 써왔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도 이거 사용하시면서 식물 잘 키우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화학 비료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비료 좋다더라 해서 내 식물에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식물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할 것은 먼저 NPK의 비율입니다. 심지어 이 비율도 모르시고 시비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내 식물을 쓰레기통으로 보내는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요즘 날이 따뜻해지면서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있죠. 이런 시기에 질소가 많은 비료를 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바로 NPK의 역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질소 비율이 큰 비료는 개화보다는 잎과 줄기의 성장에 더 많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개화가 잘 안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 천연 비료는 특히 NPK에서 P와 K의 성분이 많은 비료입니다. 바로 인과 칼륨인데요. 이런 인산은 꽃을 잘 피게 도와주는 개화 시기에, 칼륨은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늘 그렇듯 먼저 식물에 너무 좋은 이것 한 조각과 물 1리터 그리고 채만 준비하시면 끝입니다. 요즘 이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물 없이 화분에 올려놔도 되나요? 예를 들면 저도 얘기했던 달걀 껍질이라든지 커피 찌꺼기, 바나나 껍질도 좋은 비료가 되는데 이거 자체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냄새나 벌레 때문에 저는 크게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사용하실 거라면 그 부분을 꼭 유의하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걸 물에 넣고 약 2-3분 정도 갈아준 뒤에 채 걸은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사용하신 후에는 창문을 열어서 꼭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내 식물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알고 계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생강 비료였습니다. 물론 질소나 마그네슘 성분도 들어있지만 무엇보다 인,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비료들을 얼만큼 사용해야 좋은 건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비료를 사용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부족하게 주는 게 좋다는 점입니다. 과유불급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차라리 비료를 부족하게 주는 게 낫지 영양이 과하게 투입되면 오히려 성장이 잘 안 되거나 웃자라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충해는 벌레만 말하는 건 아니죠. 병해, 그러니까 생육 환경 때문에 식물이 아픈 경우와 충해,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함께 말합니다. 요즘 저한테 식물 사진 보여주시면서 벌레 때문에 이런 거냐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제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내 식물 잎이 상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충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게 벌레는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식물에도 탄저병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흰 가루병, 무름병, 반점 무늬병 등 균으로 인한 피해도 많습니다. 해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죠. 잎이나 줄기, 뿌리 등을 갉아먹는 해충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진딧물이나 총채벌레, 깍지벌레 같이 즙을 빨아먹는 해충들이 존재합니다. 해충이 생기면 항상 어떤 순서로 퇴치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이 영상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선충이라는 해충입니다. 일단 눈에 안 보이는 기생충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주로 흙 속에 있다가 식물의 뿌리를 먹거나 뿌리에 상처를 내서 균이 침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뿌리파리 유충과도 비슷하죠. 한번 감염이 되면 식물을 살리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병해충이 없는 깨끗한 배합토 또는 배양토를 써야만 합니다. 좋은 흙을 써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선충을 예방하기 위함도 있는 것인데요. 베고니아나 프리지아, 시클라멘, 고무나무 등을 키우신다면 특히나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선충에 매우 민감한 식물이니까요. 해충을 예방하거나 없애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직접 손으로 뜯어낼 수도 있고요. 동반식물이라고 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식물을 함께 심는다거나 지금부터 말씀드릴 약 또는 살충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의 친환경 살충제는 바로 비누입니다. 고체 비누는 아니고 저희는 물비누를 사용할 건데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리터 정도의 차갑지 않은 물에 작은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만 물비누를 넣어주고 섞어주게 되면 완성입니다. 따로 갈아준다든지 발효를 시킨다든지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쉽고 빠르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반드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누 살충제는 해충의 세포막을 파괴해서 결국엔 탈수시켜서 말려 죽인다, 이런 과정으로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분이 벌레에 묻어 있어야 하고 건조되지 않게 덥지 않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이후에 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희석액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있죠. 네, 바로 희석 비율인데요. 이 물비누를 너무 많이 타서 희석액 농도가 진해지면 벌레뿐만 아니라 내 식물까지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천연 성분, 식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게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벌레에게 직접 뿌려야 효과가 좋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알기로도 시트로넬라 성분이나 이카리딘 등등 다양한 성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저도 언급했었던 계피라든지 말린 레몬, 쑥이나 라벤더 등등 화학 제품 말고도 다양한 천연 재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모기를 쫓아내는 것까진 좋은데, 단순히 모기만 없앤다고 해서 우리가 키우는 식물에 별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 햇빛도 뜨거워지기 때문에 화분에 있는 흙이 더 빠르게 건조됩니다. 게다가 추울 때보다 광합성도 활발해지면서 열심히 성장하는 만큼 영양 공급도 더 필요해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영양분 중에서 특히나 칼륨이 중요한데요. 칼륨은 한마디로 식물 안에서의 순환, 대사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즉, 기공을 열어서 증산작용을 활발히 함으로써 식물 자체의 수분 조절을 도와주고, 이로 인해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여름철에 특히 많은 질병이라든지 해충에 대한 내성을 키워주는 것이죠. 물론 칼륨뿐만 아니라 칼슘이나 마그네슘, 인산, 비타민 등도 식물에게 줄 수 있다면 날이 더워지는 요즘 그보다 좋은 영양 성분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영양 성분과 모기 등 해충까지 퇴치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비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온라인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양파 껍질이 식물에게 좋다는데 이런 천연 비료 줘도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양파 그거 별 도움 안 됩니다. 답변하신 분께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써보셨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집에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나 구하기 쉽고 만들기 쉬운 천연 비료인데 지금 안 해보면 너무 손해보는 일입니다. 만드는 방법과 사용 방법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양파 크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작은 양파라도 한 개만 있으면 되고요. 껍질도 절대 벗기지 마세요. 오히려 양파 껍질에는 황화알릴, 쉽게 말해 알리신이라고 하죠. 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모기 등 해충 퇴치가 가능합니다. 물 2리터 정도 같이 넣어주고 어느 정도 충분하게 갈아준 뒤에 채로 잘 걸러주세요. 현 시점에서 가장 훌륭한 천연 비료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흙에 부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분무기에 넣어서 잎에 전체적으로 뿌려주는 방법입니다. 둘 다 살충제 역할을 하면서도 유기 비료로서 식물이 잘 자라도록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되고요. 꽃을 필 수 있도록 개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냄새가 심하지 않나요? 물에 충분히 희석한 천연 비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냄새는 거의 없고요. 주기는 가능하다면 2주에 한 번씩, 지금 시기에는 그 정도 주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요. 내가 키우는 식물을 위해서 해준 행동들이 때론 내 식물을 아프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린 일조량, 수분, 면역력을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고 거기에 좋은 영양분까지 더해 줄 수 있는 천연 비료가 존재합니다. 잠시 후 사용 방법과 효과를 보여드릴 이 껍질에는 식물에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비타민을 비롯해서 아연과 칼륨은 물론이고요. 인, 칼슘과 같은 미네랄, 게다가 아주 특별한 이 성분 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영양분이나 비료에도 반드시 식물 관련 성분이 있어야만 내 식물에 잘 흡수가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포 증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 향료의 원료이기도 하죠. 오렌지의 상큼한 향을 내주면서도 식물의 기름에 포함되어 있는 리모넨 성분, 소나무에서 얻을 수 있고요. 투명한 노란빛을 내면서 병충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끈끈한 성분인 테레빈 U, 이런 특별한 성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천연 비료입니다. 역시 식물에게 좋은 건 우리 인간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식물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천연 비료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건 바로 귤 껍질입니다. 최근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사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좀 더 쉽고 효과가 좋았거든요. 첫
첫 번째는 흙에 뿌려주거나 섞어주는 방식입니다. 일단은 맛있게 먹고 남은 귤 껍질을 일주일 정도 말려주시고요. 그런 다음 이걸 손으로 부시거나 잘게 갈아서 분갈이 할 때 흙에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흙과 섞어서 3일 정도는 둬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모두 해봤지만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발효 후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바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분갈이 후에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으니까요. 제가 추천드릴 두 번째 방법은 분무 방식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분갈이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더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물을 끓여주고 그 물의 절반 정도를 귤 껍질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성분들이 우러나올 수 있게 20에서 30분 정도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이 귤 껍질 물을 식혀준 뒤에 분무기에 담아서 잎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병충해 예방에도 좋았지만 잎의 건강한 성장, 윤기를 내주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귤 껍질 천연 비료는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심지어 이 귤 껍질을 가지고 퇴비 사업이 진행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 효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성분 외에도 식이섬유라든지 항산화 물질 등 식물한테도 좋은 성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이번 겨울을 맞아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아마 그동안 저희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저를 믿고 당장 해보실 것 같네요.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내가 식물을 키우는데 아직까지도 구독과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해놓으시길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만 평생 내 식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구독은 좋아요.